설명을 저희 지금 한국에서 거의 윈도우즈 폰 쪽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거의 처음이라서 타 플랫폼하고 좀 비교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아키텍처인데요.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게 C2MS,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투 디바이스 메시징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입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프로요 2.2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게 구글 아이디로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안드로이드는 대부분이 구글 아이디를 싱크를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한번 인증 정도 하는 정도면 되는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윈도우폰에서와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최신 2.2에서 지원이 돼갖고 기존의 앱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이고요. 안드로이드에서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 UX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내리는 것처럼 모션을 취해서 내려서 노티피케이션 리스트를 이렇게 받는 거와 최근에 아이폰 iOS 5에서도 지금 똑같이 거의 비슷한 기능이 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림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거의 기본으로 사용하진 않고 좀 많이 바꿔서 좀 이쁘게 바꿔서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요. 다음으로 아이폰의 노티피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아이폰도 지금 보시는 부분이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고 지금 APNS라는 부분이 있고 아이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조는 사실 그 MPNS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 구조와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APNS라고 해서 이름도 명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서 거의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구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아니고요. 그래서 리모트 노티피케이션을 3.0에서 먼저 지원하고요. 로컬 노티피케이션을 4.0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노티피케이션 UX입니다. 아이폰에서 아까 토스트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왼쪽 상단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거나 메시지가 왔다는 거, SMS 알려주는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아이콘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카운트 값이 있는 부분이 윈도우폰에서 카운트라고 표현하는데 아이폰에서는 그걸 배지라고 표현합니다. 아이콘 배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일하고 비교를 하면 아이폰에서는 저렇게 카운트 값만 제공하는 거고 타일에서 제공하는 건 훨씬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설정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이렇게 전체 끄거나 앱마다 이렇게 설정을 따로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아이폰의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거,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링크, 이거 PT를 제공해드릴 건데요. 아래에 보이는 링크를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묘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노티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비즈라고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표시되는데 일반적인 카운트는 아니고 타일에서 표시는 부분이 저게 트위터 앱이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읽지 않은 앱을 보여준다거나 실제로 그 토스트가 떠서 그 메시지를 실제로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제공해주는 비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좀 올라와 있고요. 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제가 계속 카카오톡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거나 이렇게 단문 메시지 관련된 것들은 포스트나 이렇게 타일에 대한 거를 사용하시면 편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윈도우폰의 피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타일에 대한 걸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소셜 쪽에서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카운트 값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 친구들의 뭐 얼굴을 진짜로 표시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면 많이 편리할 것 같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고 있고요. 텍스트 위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카운트값만 보여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보여준다든가 좀 다른 뭔가 액션을 취해줄 수 훨씬 많이 취해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텍스트 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앱도 있어서 비교해보시기에 좀 괜찮은 것도 있고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얘도 똑같이 다이렉트 텍스트와 읽지 않은 그거에 대한 카운트 값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웨더 앱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날씨 관련된 생활형 앱들이 파일에 많이 표시가 하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형 앱들은 뭐 칼로리 카운터나 뭐 이런 만보계 같은 걸 실제로 타일에서 표현하게 되면 포스트나 타일에서 표현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 투 WP7이라는 앱인데요. 요거는 샌드박스를 적용한 그 OS, 모바일 OS들은 직접 파일을 이렇게 폰에다 곧바로 보낼 수가 없어서 타 OS에서도 많이 이런 앱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앱이고요. 로우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해서 폰에다가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우 노티피케이션이니까 타 OS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체스 바이 포스트라는 게임 앱인데요. 뭐 위치가 변경될까봐 뭐 이런 걸 알림을 제공하는 그런 앱인데요. 게임에서 타입을 통해서 제공하는 앱인데요. 기존의 게임 관련된 앱들이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윈도우폰에서도 이런 부분 타일을 더 많이 이용해서 기존에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앱이 있다면 그 실제 농작물이 이렇게 타일에 컸을 때, 다 컸을 때 알려주는 부분은 타일에다 이렇게 표시해서 좀 더 이쁘게 표시를 하면 좀 더 아기자기하고 이쁜 앱이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카운트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WP7M 리스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 카운트 값이 지금 멀어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앱이 윈도우폰 마켓플레이스 앱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어떤 게 됐는지 릴리즈가 뭐가 됐는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 카운트를 좀 표시해 주고 있는데 WP7M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곧 MS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웹에 지금 오픈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웹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걸 제공해주는 사이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이트들이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실제 마켓에 지금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잘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노티피케이션, 기존에 있던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편리한 앱들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윈도우폰 7에서 망고 부분이 아니고요. 7에서 기본으로 제공했던 부분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기존에 사용했던 세 가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포스트와 타일, 로우 이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MSDN하고 트레이닝키 윈도우폰 7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킷에 있는 예제를 지금 봤는데요. 트레이닝 킷으로 제공하는 건 너무
범위가 큰 것 같고, 그래서 MSC는 되게 간단한 예제가 있어서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트레이닝 킷에 있는 거는 그 예제를 데모를 제가 직접 시연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MSC에 있는 샘플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좀 예제가 많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좀 제가 가져와서 갑자기 합치다 보니까 좀 정리를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탠드, 토스트, 타일 이걸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있고요. 타일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키텍처 쪽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채널 부분 이름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분을 또 API를 이용해서 채널이 존재하는지 파인드를 먼저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MPNS를 거쳐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채널이 없으면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오픈한 다음에 바인드 토스트라는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을 앱에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걸 지금 한 부분이고요.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분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URI를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채널을 생성하고 URI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URI를 받아와서 화면에 표시한 부분이고요. 예제가 되게 간단해서 이걸 먼저 보시게 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 가져야 되면 되게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직접 가져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I는 자기들만 앱에서 기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금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분을 저는 이렇게 MSD 간단한 걸 먼저 URI 이렇게 가져온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받아온 URI를 여기 웹페이지에다 지금 제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입력하고 지금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앱이 실행이 되어 있으면 토스트 메시지를 직접 가져올 수 있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 이 부분이 토스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토스트 메시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타임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API들은 거의 비슷해서 보시다시피 채널을 생성하고 채널이 존재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부분이 지금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타일 이 부분만 바꾼 거고요. 지금 예제가 실제로 예제가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함수 두세 개 정도는 되는 거고요. 바인드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URI가 됩니다. 부분을 다시 여기다 넣고요. 파일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예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상태면 파일은 얘가 실행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시작이나 오면 보시는 것처럼 레드 배경 이미지와 카운트 값 보시고 그리고 타이틀이 이렇게 변경된 걸 지금 여기 입력한 걸 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로우 노티피케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거의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다만 얘 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받는 부분을 이렇게 이벤트를 핸들러를 해서 실제 그 데이터를 자기가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URI를 제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동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URI가 표시되고 로우 노티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실행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행이 돼서 실제 밸류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받아와서 지금 파싱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간단한 그냥 텍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XML 실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에서 XML을 사용하고 있는데 XML 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서비스 부분이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간단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토스트, 타일, 로우에 대한 거 지금 보내는 걸 실제로 보셨고요. 지금 여기 샌드 쪽에서 서비스 쪽,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 그 예제에 대한 걸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실행되는 로직이 거의 뭐 함수 한 세네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 실행되는 이 샌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함수는 받아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이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함수로 추가하게 되는데 URI를 요청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웹에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간단한 스크립트 정도밖에 안 돼서 별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없고 예제를 지금 제가 올려드리면 확인해 보시면 별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쪽으로 보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토스트일 때 그 토큰 지금 타일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요 세 가지 함수에서 요 세 가지일 때 지금 XML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포스트 보낼 때, 그러니까 타이틀하고 실제 내용 보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타일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카운트 타이틀을 지정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밸류 값을 보냈던 부분에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거의 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토스트일 때랑 토큰 타일일 때랑 로우일 때 보내는 부분 세 가지 이 부분이 지금 두 군데만 지금 빼고는 지금 예제가 다 같은 예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서비스라고 좀 표현한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부분을 다 뺀 그런 예제입니다. 이게 MSD에 있던 예제고요. 이거는 간단한 예제였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트레이닝 킷에 있는 날씨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얘 같은 경우 지금 타일, 로우, 토스트를 보낼 수 있는 예제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URI를 자동으로 보내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RES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ST는 웹 쪽에서 되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인데 WCP에서 호스팅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WPF라서 WPF 예제라서 셀프 호스팅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자 권한을 써야 되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뜨게 되면 에뮬레이터도 지금 따로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나중에 실행해 보실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채널을 오픈하고 이 부분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금 이 에뮬레이트에서 WPF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URI 자동으로 보낸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REST 서비스는 너무 간단해서 많은 부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제가 너무 간단해서요. REST는 그냥 이렇게 주소에다가 만약에 원하는 URL이 있다 그러면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 얘가 WPF에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금 메시지가 바뀐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웹페이지에서 보냈는데 그 URL을 간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예제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셀프 호스팅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RI 보내는 부분은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를 실제 실행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한 22도 정도 될것 같아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네요. 타일에 대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그리고 34도면요 날씨 배경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지금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많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메시지, 아까 보셨던 포스트 메시지 가능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로우 데이터로 또 XML 데이터를 실제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앱이 실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뉴욕, 이 부분이 지금 아까 타일에 보냈던 거와 다르게 실제 이 소스를 보시면 로우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는 부분이고요. 예제가 트레이닝에 있는 거는 문서가 되게 많이 있고요. 문서를 확인하기 있으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예제가 너무 커서 제가 MSD에는 먼저 소스를 보여드린 거고 지금 MSD의 소스와 함께 이걸 같이 보시면 되게 쉽게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킷은 기존의 윈도폰 7에 있던 트레이닝 킷은 지금 한글 번역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링크를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망고에 있는 것도 트레이닝 킷이 있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망고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게 좀 더 변경돼서 이 예제가 변경되는 타일이나 푸시 노티피케이션 쪽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많이 저하는 부분 예제가 같이 추가되는 예제가 이 웨더에서 있는데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의 푸시 노티피케이션, 일반적인 푸시 노티피케이션 예제와 타 플랫폼과의 간단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데모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이제 윈도우폰 망고에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라이브 타일이라서 이거는 푸시 노티피케이션하고 좀 다른 주제인데요. 타일에 대한 거고 아까 아이폰에서 로컬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한 걸로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멀티 타일하고 먼저 멀티 타일을 소개해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로컬 타일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고요. 멀티 타일이라서 세컨더리 타일을 지금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뭐냐면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타일 부분이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따로 타일을 더 많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 생성 삭제를 할 수 있고 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런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로컬 타일에는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하고 포그라운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포그라운드는 앱이 실행되어 있을 때를 앱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는 앱이 죽었다기보다는 뒤로 갔거나 이렇게 키를 눌러서 윈도우 키 같은 걸 눌러서 뒤로 갔거나 잠깐 멈춰 있거나 지금 멀티태스킹이 제공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으로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도 타일 로컬을 제어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멀티 타일, 세컨더리 타일이라서 타일을 여러 가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빼고 타일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타일이 기존에는 한 화면에 대한 것만 그것만 변경이 되는데 지금 타일이 반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전돼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맨 끝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링이 가능한데요. 다른 컨텐츠가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반전돼서 뭔가 깜짝 세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뒤에 가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컬 타일에서 멀티 타일하고 백업 타일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일 샘플도 MSGN에 있는 건데 요번에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간단한 예제인데 지금 여기서 디스플레이 세컨더리 타일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타일이 추가가 됐고요. 그냥 클래스 하나 호출하는 거면 데이터 간단한 백그라운드나 카운트에 대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타일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메인에 있던 타일은 이거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타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세컨더리 타일 제어하는 예제도 너무 간단해서요. 이렇게 타일을 한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 제가 간단히 찍었던 게 표시가 되고 제가 블루로 백그라운드 바꿀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블루도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 이 부분은 소스로 보여주면
예, 지금 요번 쉘 타일이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스탠다드 타일 데이터라는 클래스 두 가지만 지금 아시면 되는데, 지금 타일이 세컨더리가 존재하는지 그냥 찾아서 지금 이미 추가를 했기 때문에 추가가 되겠군요. 잠시만요. 추가를 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이 세컨더리 타일, 스탠다드 타일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틀하고 카운트 지금 여기서 입력했던 간단한 거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하기만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클래스 한두 개 정도만 아니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뒤에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백업 타일은 이렇게 반전되는 부분을 보셨는데, 이렇게 반전돼서 타일을 뭔가 의미를 더 주는 요소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아까 이 세 가지는 세컨더리 타일을 변경하는 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백업 타일에 대해서 보여줄 건데요. 타이틀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API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간단하게 변경이 됩니다. 타이틀이 추가가 이렇게 제가 밑에 테스트 타일을 변경했던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컨텐츠하고 백그라운드도 얘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반전해서 뭔가 재밌는 요소를 더 밀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로컬 타일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은 이렇게 백업 타일하고 멀티 타일, 그래서 타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그것도 같이 제어가 가능한 부분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추가됐던 로컬 타일에 추가됐던 멀티 타일하고 백업 타일,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요거 두 가지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딥 토스트라고, 이 세 가지 푸시 노티피케이션에서 지금 망고에서 세 가지가 추가되는 부분이 요 예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제는 보시면은 멀티 타일이랑 백업 타일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걸 원격에서 푸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내서 그렇게 반전을 한다거나 실제로 세컨더리 타일을 생성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 밑에 XML은 아까 예제를 보여드렸던 MS 예제를 보여드렸던 그 XML 보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아래 요 회색으로 지금 추가된 부분하고 위에 아이디가 그래서 세컨더리 타일한테 전달하는 이 부분을 지금 푸시 노티피케이션 쪽에 변경이 됐는데, API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기존의 로컬 타일, 기존의 아까 바인드 투 쉘 타일이나 뭐 타일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로컬 타일에서 추가됐던 부분만 지금 여기에 보내기 전달하기 위해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전달하기 위해서 XML 예제에서 더 보낼 수 있는 이것만 추가된 거고요. 딥토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스트는 메시지가 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인데, 딥토스트는 토스트를 실행하면 그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앱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 앱이 실행이 되는 부분에서 실제 데이터를 거기다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버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 전환할 때마다 온 내비게이션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딥토스트를 이용하면 똑같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원격에서 어떤 페이지를 런처할 때 데이터를 어떤 걸 같이 주게 되면, 그러면 뉴스 앱 중에 카테고리 중에 무슨 어떤 다른 그 스포츠 같은 게 실행이 될 때 스포츠에 어떤 게 실행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페이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며
페이지에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딥토스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PI가 변경된 건 없고요. 그냥 온 내비게이션 툴에서 페이지 전환할 때 이런 주는 거를 잘 짜놓으시기만 하면 지금 원격에서 보냈을 때 XML 데이터 보낼 때 데이터를 몇 개, 한두 개 추가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API 변경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망고에 추가된 건 로컬 타일 쪽이 많이 변경됐고 그걸 원격에서 그 부분도 제어할 수 있고 딥토스가 더 추가됐고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예제가 준비 못해서 그 아까 보셨던 날씨 관련된 게 트레이닝 킷이 있는데 지금 망고에 추가가 돼서 딥토스트하고 멀티타일하고 백업 타일에 대한 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제가 지금 아직 베타라서 그런지 그 안에 추가되어 있는 DLL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찾다 보니까 그 부분도 소스는 있는데요. 변경된 게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그거는 제가 같이 예제 할 때 링크를 해서 소스랑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냥 실행해서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아까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글로 번역이 될 거니까 트레이닝 킷은 같이 참고하시면 제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토스트와 타일, 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윈도우폰에서.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은 멀티 타일이랑 백업 타일, 딥토스트 이 세 가지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지금 백업 타일 부분은 반전됐던 그 부분은 그 시간차 같은 거를 스케줄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딥토스트만 빼고는 지금 로컬에서 지금 제어를 다 같이 타일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API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일 클래스가 아까 보셨듯이 쉘 타일하고 스탠다드 타일 부분, 데이터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됐고요. 요약하면 세 가지가 지금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망고 트레이닝 코스는 여기 가서 받으실 수 있고요. MS 샘플도 아래에 나와 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윈도폰 개발 시작은 넷퍼브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마켓플레이스가 곧 오픈되면 여기 데이터가 다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따로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그 페이지로 지금 같이 첨부를 해드렸고요. 여기 가시면 트레이닝 킷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나 그리고 뭐 웹캐스트 이런 부분 다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모델에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